오늘 미국 3대 지수 다 마이너스로 끝났고 나스닥은 뭐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 좀 약했죠, 많이. 1% 후반대까지 갔다가 들어 올리면서 끝나긴 했는데 오늘 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이렇게 끝나고 유럽 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닥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장은 아예 박살이 났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예금이 막 이탈하고 있다고 난리쳐서 이거 다른 은행을 이제 SVB도 인수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진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업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오고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좀씩 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섞여 나왔거든요 지금. 그게 혼재돼 있고 최근 보도를 보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SBS 비즈의 윤직 기자께서 4월 25일 날 오는 건데 이미 IT하고 금융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해고를 하고 있죠. 대량 해고들을. 제조업 해고가 인프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 공급 ISM 제조업 지수 제조 분야를 보면 수개월 동안 주문 잔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전, 자동차, 가구 등과 같은 내구재 주문이 지난 2월까지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3개월이나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M 같은 경우 수요 감소 해외 영업 차질로 2,500개 일자리를 줄인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글로벌 화학 다우 또한 올 초 수천 명 해고한다고 나왔는데 이 데이터 차트를 보면 이 파란색이 이게 신규 주문이에요 제조업. 그리고 요게 그 소비재 주문 재고거든요. 신규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전체 재고의 한 영역이죠. 소비재도 그렇고 전체 재고도 그렇고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주문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받은 거 아직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거죠, 주문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죠. 근데 이게 증가 추세가 멈추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잔고가 주는 거죠. 근데 주문이 안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될 규모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해고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가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 업종에서 이거를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제조업에서 나가면 물론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 받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향후에 일단 나타날 상황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로 올라가고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5월에 마지막 인상을 하고 나서 어쩌면 5월에 인상을 하지 않은 서프라이즈를 설마 보이진 않겠죠. 주식시장 부양하겠다고. 아직은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20일자입니다. 이거는 윤재희 기자께서 SBS 비즈에서 올린 건데 회사채 정크 등급을 내리는 쪽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1분기에 114억 달러어치가 정크로 추락했는데 이게 작년 2022년도에 정크 등급으로 강등된 2022년 전체 정크 등급으로 그 강등된 회사채 규모의 60%라는 거예요. 겨우 1분기 지났는데 올 4분기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크본도로 떨어지겠죠. 물론 여기서 정크에서 동시에 올라가는 등급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2분기에는 이런 추세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향 추세는 완화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락 추세, 정크로 하락하는 추세, 요거는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가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 연속 발표가 나왔는데 이 추세를 올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 머리를 내리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하고 이게 미래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기대치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도 지금 꺾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전체적인 산업 섹터는 다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어닝 시즌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 그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 후반부 올라간 거 보면 이게 네,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장 후반부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도 보면 장 후반부에 급등했어요. 장 후반이 아니고 그 장 끝나고 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미국 시장 그 전체로 많이 그 오른 주식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에 13, 11, 12, 11, 9, 6, 5, 5 하다가 쭉 내려와요. 몇 가지 한 10개 정도까지만 5% 이상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손실률이 많은 걸 우리가 쪽으로 나열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40% 이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입니다.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도 있고 우리 MSCI 지수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PS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루저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이 빠진 것들이. 그리고 이게 은행주 쪽에서만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UPS 같은 경우는 유통이잖아요. 유통주 쪽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역별로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융주 쪽에만. 한 가지 좀 더 이상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 환율 얘기 계속 가끔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 밑에서부터 2월 달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줬으면 추세적으로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줬으면 여기서 올라와 줬으면 여기서도 이제 이 환율은 내려와 줬어야 되거든요. 추세적으로.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때 환율이 좀 내려와 주죠. 이런 것들이 좀 정상 패턴이라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환율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상황대로 움직이면 지금 경상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환율이 계속 우리나라 통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질 때는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얘가 더 떨어지는 거죠. 주가 떨어질 때 같이 맞물려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얘가 지난번에 찍었던 1,400원대를 넘어갔었죠. 1,440원대를 넘어갔었는데 그거를 돌파해서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락해서 추세를 내리면 얘는 지난번에 있던 환율 전 고점을 찍으러 달려갈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드렸고 그 시점에 미 국채를 그러니까 환해지를 안 하고 산 것들이 이게 정점을 찍을 거라는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또 오늘 아래로 급락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3.4죠. 여기 언저리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기준금리 급락할 때 이게 밑으로 더 아래로 꽂으면서 앞에 말씀드린 환율하고 서로 혼재돼서 환차익하고 이게 혼합되면서 그때 미 국채를 사둔 게 이익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지금 석유가가 살짝 머리를 다시 들었다가 다시 70달러, 77달러대 언저리에서 멈춰 있고 이거 마찬가지로 내려오다가 이것도 60달러대 내려가면 또 사우디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발적 감산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80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이길 원하고 이게 이제 그 대규모 감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를 부양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 수축이 그렇게 이제 에너지 가격에 압력을 줘버리면 경기 수축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석유 생산국들도. 미국 경제가 점점 사그라드는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미국 경제를 틀 만큼 그렇게 훌륭한 여건을 보이진 못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중국이 일정 부분 살짝 좋아질 수 있긴 한데 중국이 사실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준율 정도나 인하하고 있지 기준금리 차 때문에 중국에서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지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그런 거를 조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 지준율만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나중에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폭에 맞춰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흘러가는 방향들이 그냥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보여드렸지만 대출 기준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했고 대출 수요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실업이라네. 연체율들이 쭉 올라가고 있던 걸 보여드렸죠. 다만 이제 기업 연체나 이런 것들은 안 올라가고 상각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부동산 대출 관련돼서 꼬물딱꼬물딱 그 상업부동산 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모기지 쪽은 아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업부동산 쪽은 올라가고 있고, 그게 중소지방 그 은행들 쪽과 관련돼서 대출이 훨씬 더 대형은행보다 많다는 건 이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중소은행이 지난번에 SVB 뱅크런 사태와 발생해서 일단 일정 부분 짓눌러 놓은 건데, 이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서 다시 립서비스나 뭐 제니 옐런이 립서비스를 하면서 혹은 빨리 인수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합병을 시키면서 그런 과정으로 수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상태로 계속 갈 건데, 거기에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중소지방은행들이 다시 뱅크런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7, 8, 9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월 달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면 아래에 있고, 이미 이제 그 강남에서 하는 그런 재건축 관련된 건축도 건설사도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현대계열사에 있는 그 손잡벌 되는 기업도 건축 기업도 파산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면에 점점점 일들이 터지고 있고, 주문 잔고가 줄어들어서 제조업도 이제 해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의 심리 지수도 깨지고 있는 것 같고, 회사채 정크본드로 내려가는 것도 점점 많아지는 비중으로 가는 것 같고, 이미 보여드렸던 미국의 그 파산 챕터 11도 전년 동기 대비 1.5배 수준으로 계속 일이 터지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이 경기 수축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음번 수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시기에 그 상업용 부동산이 난리를 치는 거하고 맞물리면 주가는 세차게 급락을 때릴 수 있을 거고요. 그 주가가 어느 언저리에서 급락을 때리는 게 마주치는지에 따라서, 이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여기 있잖아요. 그 상업부동산이나 이런 일이,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2언저리에서 맞는 경우하고 이 밑단에 있는 2언저리에서 맞는 경우는 다르겠죠. 예, 그냥 꾸물딱꾸물딱 다른 이슈들, 경기 수축 이슈 때문에 내려오다가 실제로 그 사건이 터지면 이 아랫단에서 이 있는 저점을 뚫고 아래로 세차게 밀려 내려갈 겁니다. 상단에서 맞으면 여기를 테스트하러 내려오겠지만, 이 밑단에서 내려오면서 맞으면 여기를 바로 뚫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에 터지느냐, 어느 그 주가 구간에서 맞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 가고 있다. 요번에 정점이, 요번 추세, 여기 작년 11월 이후 올라왔던 추세의 정점일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전체 긴 흐름, 향후에 일어날 긴 흐름은 전강 후약의 패턴이 맞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지표가 혹은 뉴스 보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